엄마 나 살려줘. 그 한마디로 통화가 끊겼다. 새벽 2시 47분. 강지수 중장이 숨을 삼켰다. 군단 상황실 보고서가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이등병 박이준. 그는 3시간 뒤 생활관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부대는 서둘러 자살 시도라 발표했다. 강지수는 알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녀는 손끝으로 전화를 눌렀다. 지연아. 딸 강지연 소장. 제54단장.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이준이가 당했다. 지금 28사단으로 간다. 그 새벽 2대의 검은 세단이 강원도 산악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어둠이 갈라지고 두 여군의 눈빛이 불빛처럼 번졌다. 한 사람은 아들을 구하러 가는 군단장이었고 한 사람은 동생을 구하러 가는 누나였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싸늘했다. 2대의 검은 세단이 강원도 산악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운전석에 앉은 강지수 중장은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정면을 뚫고 있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는 정적보다 무거웠다. 딸 강지연 소장은 옆자리에 앉아 연신 손가락을 꼬았다. 그녀도 군복을 입었지만 지금의 떨림은 군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피부치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가족의 불안이었다. 도심의 불빛이 사라지고 검은 산등성이만이 창밖을 스쳤다. 차량 계기판 위로 새벽 2시 57분이 깜빡였다. 강지수는 속으로 그 시각을 새겼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나 살려줘.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반복됐다. 군 생활의 고통이라면 스스로 견디려 했을 아이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절규였다. 도로 끝에 군부대 정문이 보였다. 붉은 경광등이 천천히 회전하며 철문을 비추고 있었다. 위병소 앞에서 군인 2명이 차를 막아섰다. 표정에는 피로와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차량 창문이 내려가자 매서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강지연은 짧게 신분을 밝혔다. 박이준 이병의 가족이라 했다. 그 말에 병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굳은 얼굴로 말했다. 면회 시간은 오전 9시 이후라며 통제를 고집했다. 말끝에는 무심한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강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세웠다. 그녀는 훈련에서 부하를 통제할 때 쓰던 무표정한 눈빛을 꺼냈다. 잠시 후 안쪽에서 중대장이 나타났다. 불빛 아래 그의 계급장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지만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누군가의 가족이 이 시간에 찾아와 난리를 피우는 일은 종종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경우라 생각했다. 그러나 상대의 눈빛이 이상했다. 어디서 본 듯한 강한 권위, 훈련된 시선이었다. 강지수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어깨에서 묻어나오는 냉기가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말을 아꼈다. 대신 중대장의 손에 쥐어진 보고서를 가리켰다. 자살 시도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보고 시간은 2시 45분. 통화 종료 시각과 같았다. 그녀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다. 지문이 눅눅하게 남았다. 보고가 너무 빠르군. 낮은 목소리였다. 중대장은 당황해 눈을 피했다. 그녀의 말투엔 감정이 없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이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왔다. 잠시 후 강지연이 따라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금의 그녀는 사단장이 아니라 동생을 찾아온 누나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위병소 철문에 닿았다. 그 문 너머에 진실이 있었다. 병사들이 다시 막아섰다.
절차를 반복하듯 출입을 제한했다. 강지수는 지갑을 꺼냈다. 검은빛 신분증 속에 새겨진 금색별 3개가 조용히 빛났다. 딸의 신분증에도 별 2개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 2장의 신분증이 공기 위에 올려졌다. 순간 위병소 안쪽이 정적에 잠겼다. 병사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당직 장교가 급히 뛰어와 굳은 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말보다 먼저 행동하세요. 문을 여세요. 그녀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철문이 열렸다. 그들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포장도로 위로 신발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막사 불빛은 희미했고 바람이 텅 빈 운동장을 휩쓸었다. 의무대 쪽에서 조명이 깜빡였다. 긴장한 간호장교들이 들것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묻지도 않고 따라갔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금속 냄새가 퍼졌다. 침대 위엔 하얀 시트에 덮인 병사가 누워 있었다. 젖은 군복 자락 아래로 손목이 보였다. 붕대가 감겨 있었고 피부 아래 어두운 흔적이 보였다. 강지수는 시트를 들어 올렸다. 피가 마른 얼굴, 흉터로 얼룩진 팔, 그리고 아직 따뜻한 손끝.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군단장이 눈물을 보이면 전부가 멈춘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의무관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응급조치는 끝났으나 원인은 확인 중이라 했다. 그 말의 끝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강지수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들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숨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싸울 이유를 잃지 않았다. 천막 밖으로 나오자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산 능선 위로 희미한 빛이 번졌다. 부대 스피커에서 기상 나팔이 울렸다. 그 사이 사단장 차량이 먼지 속에서 다가왔다. 그녀는 멈춰서 그 차량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사단장이 내려왔다. 놀람과 당황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말했다. 보고보다 먼저 사실을 보라.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명령보다 강했다. 사단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막 쪽을 바라봤다. 잠시 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한 발 다가섰다. 군단장으로서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이 사건은 군단 직속 감찰로 전환한다. 보고 체계는 내게 직접 연결한다. 그녀의 결심이 명령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강지연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은 결의의 온도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이 부대의 상징이자 지금은 침묵의 표식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바람만이 남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아이를 죽이려 했다. 그게 누구든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끌어내야 했다. 그녀는 군단장 차량으로 향했다. 운전석 문을 잡는 손끝이 단단히 굳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별 3개의 무게가 어깨 위에 되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이제 전투는 시작됐다. 새벽이 지나고 부대는 서서히 깨어났다. 기상 나팔 소리가 산등성을 울렸다. 막사마다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엔 피곤함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다. 이날의 방문이 부대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걸. 강지수 중장은 본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딸 강지연 소장이 조용히 따랐다. 철제 계단을 밟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다. 복도는 지나치게 깨끗했고
공기엔 냉기가 감돌았다. 표면의 청결함은 언제나 내부의 부패를 감추려는 습성이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 냄새를 알고 있었다. 본청 2층 상황실 문을 열자 장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사단장은 서류철을 들고 허겁지겁 다가왔다. 그의 눈가에는 피로보다 긴장이 먼저 깃들어 있었다. 강지수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이미 작성된 보고서가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첫 장을 펼쳤다. 사고경위서 마이너스 이등병 박이준,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의 시도, 정확한 시각, 목격자, 응급처치자, 이름까지 기계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그 글씨는 너무 빠르고 정확했다. 강지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보고서에는 실수가 없었지만 인간의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한 장씩 넘겼다. 의무대 진단서, 현장 사진, 보고 체계표. 모두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새벽 3시 사고가 보고되고 4시 반에 결재가 끝났다. 군 행정의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 누군가 미리 문장을 써둔 것이다. 강지연이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서류 새로 쓴 게 아니에요. 강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잉크의 번진 방향, 도장의 눌림, 서명 날짜의 미세한 틈. 모두 사전에 인쇄된 서식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었다. 사단장님, 이 보고 언제 받으셨죠? 사단장은 준비된 대답을 내뱉었다. 새벽 4시 반경입니다. 확인 후 즉시 결제했습니다. 결제 서류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입니다. 가져오세요. 명령이 짧게 떨어졌다. 사단장이 금고에서 서류를 꺼내왔다. 그녀는 첫 장을 들었다. 서명란 아래 작은 오타가 있었다. 자해로 잘못 인쇄된 글자. 그 단어가 강지수의 눈에 꽂혔다. 서류의 일부는 복사본이었다. 사건 전에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 양식이 분명했다. 강지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딸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막사 뒤편에서 의무대 차량이 오가는 것이 보였다. 그 길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단장은 말릴 수도 없었다. 그녀의 걸음은 이미 결심의 속도를 가졌다. 의무대 건물로 향하는 길은 바람이 새찼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지금의 경례는 의미가 없었다. 진실이 숨은 군대의 예식일 뿐이었다. 의무대 안은 조용했다. 가끔 기계음이 깜빡이며 울렸다. 간호장교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그녀는 손짓으로 막았다. 그냥 일하세요. 강지연이 뒤따라 들어왔다. 아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 옆에 서서 천천히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 그러나 맥박이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 손을 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지연아. 짧은 부름이었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저 아이 몸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검사할까요? 내가 직접 본다. 그녀는 아들의 손목을 살폈다. 멍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돼 있었다. 손등에는 눌린 자국, 팔꿈치엔 긁힌 흔적. 무언가에 묶인 자국 같았다. 강지연이 숨을 삼켰다. 엄마, 이건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 누군가 만들었어. 그녀는 의무대 담당 의사를 찾았다. 그는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응급보고입니다. 부대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져서. 강지수는 문장을 읽었다.
그 문장에도 똑같은 오타가 있었다. 자해 시도. 그녀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이 문장 누가 썼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지연이 한 발 나섰다. 어머니, 이건 조작이에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강지수는 시계를 보았다. 아들이 전화를 걸던 시각과 보고서 작성 시각이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전화를 예상이라도 한 듯한 속도였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접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복도로 나왔다. 햇살이 긴 창을 뚫고 들어와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 아래로 군단장 계급장이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이제부터 싸워야 할 상대는 병사 한 명이 아니라 책의 그 자체였다. 사단장은 뒤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군단장님, 혹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보고는 끝났습니다. 진실만 남았어요. 강지연은 뒤따라 걸으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의 뒷모습은 결의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군복의 주름 하나하나가 싸움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자신도 함께 싸울 거라고. 동생을 구하는 일은 이제 가족의 복수가 아니라 군인의 책무가 되었다. 강지수는 본청 앞 계단에 멈춰섰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헌병대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그들에게 묻고 싶었다.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사실을 지우려 했는지.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푸르렀지만 차가웠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은 듯한 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 고요를 갈랐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지휘한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부대의 질서가 흔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다. 숨겨진 명령, 미리 준비된 서류, 그리고 그 서류를 쓴 손. 그 손끝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했다. 바람이 불었다. 깃발이 천천히 펄럭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기다려라. 진실이 도착하면 엄마가 직접 불을 켜줄게. 점심 무렵이 되었지만 부대는 여전히 조용했다. 식당에서는 밥 냄새 대신 금속의 냄새가 맴돌았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병사들의 발소리조차 바닥에 붙은 듯 무거웠다. 강지수 중장은 의무대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막사 쪽으로 향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오. 지금부터는 명령이 아니라 추적이었다. 딸 강지연 소장은 헌병 2명과 함께 대기 중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 얼굴엔 감정이 없었다. 감정 대신 군인의 냉철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조사나 감찰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이 될 거라고. 첫 번째 조사는 내무반에서 시작됐다. 의무대에서 멀지 않은 생활관 3동, 박이준 이병의 침상이 있는 곳이었다. 막사 문을 여는 순간 비누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굳어 있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침대 시트를 바꾸는 척했다. 강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의 부츠 끝에 모였다. 그녀는 천천히 병사들의 얼굴을 훑었다. 눈을 맞춘 이는 단 한 명뿐이었다. 말없이 등을 펴고 서 있던 상병 한 명,
이름표엔 최민우.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침대 하나를 가리켰다. 박이준의 자리였다. 이불은 가지런했지만 베개 아래엔 작은 얼룩이 있었다. 혈흔이었다. 닦아낸 흔적이었지만 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누가 정리했지? 짧은 질문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 사이로 시선이 흩어졌다. 그때 최민우 상병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했습니다. 대대장님 지시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말의 뒷부분이 더 중요했다. 사고 난 직후입니까? 예.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시트를 들추었다. 섬유 사이로 흙먼지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모두 새벽에 서둘러 정리한 흔적이었다. 현장을 보존할 의도는 없었다. 누군가가 지운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었다. 가볍게 흔들리던 침대 프레임 밑에서 금소금이 났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그곳엔 작은 휴대전화 케이스가 떨어져 있었다. 강지연이 숨을 삼켰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검은 케이스였다. 전화를 걸었던 그 새벽 아들이 사용하던 휴대폰이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전원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즉시 보조 배터리를 연결했다. 잠시 후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통화 기록이 떴다. 마지막 발신. 엄마. 시각은 새벽 2시 46분. 그 아래 삭제된 통화 기록 하나가 복원됐다. 발신지 2개, 수신지 1개. 모두 같은 시간, 단 30초 간격. 하나는 중대장, 하나는 행정보급관이었다. 누군가가 그 시각, 통화 직후 부대 내부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강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모래먼지가 눈앞을 스쳤다. 그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햇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다. 통신반에서 당직일지를 확보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 2명이 뛰어갔다. 강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다. 누가 먼저 연락했을까요? 그건 곧 드러나겠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헌병이 돌아왔다. 그들의 손에는 통신 기록과 상황 일지가 들려 있었다. 보고 시각이 바뀌어 있었다. 원래 새벽 4시로 기재된 보고는 처음엔 2시 45분으로 입력됐다가 수정된 흔적이 있었다. 당직 장교의 이름 옆엔 낯선 서명이 덧붙어 있었다. 강지수는 그 서명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사단 인사과장, 소령 오태준. 행정 라인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자살 시도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건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내 아들을 살려두려 하지 않았다. 강지연은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다. 분노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녀의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 대신 정확히 목표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다. 의무대 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박이준 이병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다는 보고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뛰었다. 복도를 가르는 발소리, 군화 밑창이 바닥을 두드렸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아들이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엄마. 그녀는 손을 잡았다. 괜찮아, 말하지 마. 숨부터 고르자.
그럼에도 아들은 끝내 한마디를 남겼다. 누나 아니 사단장님 보고서 미리 써 있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계음이 다시 귓가를 울렸다. 의무관이 다급히 들어왔고 강지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아들의 눈은 감겼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섰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지연아, 들었지? 이제 명분이 생겼다. 무얼 하실 건가요? 진짜 보고서를 찾을 거다. 그걸 쓴 손까지. 그녀의 발걸음이 천천히 복도를 울렸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군단장 계급장을 비췄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들이 남긴 말은 단서가 아니라 증언이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부대의 구조를 무너뜨릴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한 장교가 숨어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고 시선은 천막 쪽을 향해 있었다. 강지연이 먼저 알아챘다. 그녀는 헌병에게 눈짓을 했다. 장교가 돌아섰을 때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을 떨며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그분들이 시켰습니다. 위에서. 강지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위라면 어디를 말하나. 사단장님 그리고 더 위쪽.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그의 어깨를 짚었다. 좋아. 그럼 위부터 무너뜨리자.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려져 있었다. 먼 곳에서 헌병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별 3개의 무게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진실을 향해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부대의 공기가 변했다. 누군가는 긴장했고 누군가는 침묵했다. 어제까지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오늘은 군단장이 부대의 심장으로 들어온 날이었다. 사단 본청 복도는 숨을 죽였다.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강지수 중장은 그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옆에는 딸 강지연 소장이 있었다. 계급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전선에 서 있었다. 헌병 2명이 뒤따랐다. 그들의 손에는 확보한 보고서와 통신 기록이 들려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단장, 이철민 소장. 회의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사단 참모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주했지만 어딘가 인위적이었다. 강지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14시 정각이었다. 문이 열렸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군단장님. 그녀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든 서류철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짧고 건조한 소리가 공간을 갈랐다. 이게 당신 부대의 진실입니까?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압박감은 강했다. 사단장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었다. 군단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였고 이미 조치라.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박이준 이병의 손목 사진이었다. 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돼 있었다. 이게 자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결과입니까? 사단장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참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하게 숨을 죽였다. 강지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새벽 2시 45분, 내 아들이 전화를 걸었고 같은 시각 당신 부대에서 자살 시도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다.
통신기록, 복사된 결제문, 수정된 시각표, 하나하나가 거짓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철민 사단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그건 부하들의 실수입니다. 행정 착오일 뿐입니다. 착오가 반복되면 그것은 체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말 한 줄이 회의실을 꿰뚫었다. 누군가의 숨이 멎은 듯 고요가 흘렀다. 강지연이 뒤에서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행정보급관의 통화 기록입니다. 새벽 2시 50분 중대장에게 보고 후 인사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강지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단장은 자리에 앉은 채 손을 떨었다. 군단장님,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에 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조용한 움직임이 대답이었다. 이철민 소장, 당신은 지금부터 감찰 조사 대상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다. 참모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헌병이 앞을 막았다. 이철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군단장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28사단의 지휘관입니다.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당신의 절차가 한 병사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끝이 회의실 바닥을 올렸다. 그 한 걸음마다 공기가 갈라졌다. 당신의 명령으로 현장이 정리됐습니다. 당신의 결재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당신의 서명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끝을 정할 차례입니다. 이철민은 목소리를 낮췄다. 군단장님, 오해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녀의 시선이 그를 관통했다. 잠시 후 이철민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지수는 헌병에게 시선을 보냈다. 사단장님, 공식 조사 전까지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합니다. 군단장님, 이건 권한 남용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지휘입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지휘는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이철민은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다. 참모들이 눈을 피했다. 누구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피해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온 권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강지연은 어머니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끝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모녀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결심은 같았다. 헌병들이 이철민의 신변을 확보하자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종이 위에 시계 초침만이 움직였다. 강지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부대 지도를 바라봤다. 그 지도 위엔 이제 다시 그려야 할 선이 있었다. 은폐된 보고의 루트, 조작된 명령의 흐름. 그녀는 그 선을 따라가며 속삭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회의실 문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이 불었고 먼지가 부서졌다. 딸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단이 움직일 거다. 위는 이미 흔들렸어. 이제 위선을 걷어낼 차례야. 위선이요? 그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택할 거야. 그게 그들의 약점이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창공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이었다. 아직 손에 닿지 않은 진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길은 열렸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지연아, 준비해라. 다음은 위쪽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깃발이 휘날렸고 별 3개가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부대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지휘의 무게가 다시 어깨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부대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복도 끝 창문에 걸린 햇빛이 길게 늘어졌다가 금세 사라졌다. 전화를 받는 손들이 잦아들고 말 대신 눈빛이 오갔다. 누군가는 메모를 찢어버렸고 누군가는 서랍을 잠갔다. 반격의 조짐이었다. 강지수는 본청 상황실을 비켜 통신반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장비의 윙하는 소음이 귀를 채웠다. 파형이 흐르고 기록등이 깜빡였다. 담당 하사가 일어나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막았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였다. 통신일지의 간극이 눈에 들어왔다. 특정 구간만 비정상적으로 짧았다. 보고가 사라진 자리는 침묵이 아니다. 누군가의 개입이다. 딸 강지연은 헌병과 함께 인사과를 봉쇄했다. 서류 캐비닛이 열릴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보다 모서리가 다른 파일을 먼저 집었다. 현장에서 자주 드나든 흔적이 정직했다. 그녀는 결제선이 빽빽한 문서 속에서 눈을 멈췄다. 오래된 양식이 새로 찍힌 도장 위에 겹쳐 있었다. 이 겹침이 서류를 새로 만든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온 증거라는 걸 직감했다. 강지연은 인사과장실 의자에 앉지 않았다. 대신 창틀에 손을 얹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과 눈을 맞췄다. 동생을 구하러 온 누나의 얼굴이었고 부대를 바꾸려는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인사과장은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손가락을 두드렸다. 작은 소리였지만 거짓말의 리듬은 더 컸다. 그녀는 묻지 않고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 말한다. 결국 인사과장이 고개를 떨궜다. 일정 조정, 결제 생략, 보고 우선순위 변경. 모두 관행이라 했다. 관행이라 불린 것들이 사람을 다치게 만들 때 그건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의무대에서는 간호장교가 교대로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교체된 기록지 맨 위에 어젯밤 일자의 첫 줄이 비어 있었다. 당직이 바뀌는 순간 펜이 잠시 공중에 멈춰 있던 흔적. 비어 있는 칸은 때로 채워진 문장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 강지수는 그 공백 위에 손바닥을 올렸다. 온기가 닿자 잉크가 묻어나오듯 장면이 떠올랐다. 전화가 왔고 누군가가 지시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결론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가 지웠다. 통신반에서 첫 보고가 도착했다. 삭제를 시도한 단말기의 위치가 이동 중이었다. 본청에서 정문, 정문에서 후문, 그리고 부대 외곽의 소형 창고로 그 창고는 공식 배치도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부서 너머의 빈 공간처럼 취급되던 곳. 그녀는 지도를 펼쳐 접었다. 오래된 도면에서는 그 자리에 다른 표시가 있었다. 임시 집적 보관소. 임시라는 단어는 늘 편리했다. 책임이 시작되지 않는 시간, 규정이 닿지 않는 장소. 강지연은 짧게 숨을 내쉬고 장갑을 꼈다. 헌병과 함께 창고로 이동했다. 흙먼지가 발목을 스쳤고 바람이 금속 냄새를 밀어냈다. 문고리가 거칠게 돌았다. 안은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보였다. 상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라벨은 모두 깨끗했다. 지나치게 정돈된 풍경일수록 숨긴 무늬가 있다. 그녀는 상자 높이의 불규칙을 눈으로 쓸었다. 가운데 열의 세 번째 상자가 반뼘 낮았다. 무게가 다르다. 그녀는 손을 뻗어 당겼다. 바닥판이 덜컥하며 들렸다. 아래 칸에 얇은 서류철과 외장 저장 장치가 꽂혀 있었다. 본청 회의실에서는
사단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 아무도 자리를 먼저 뜨지 못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손끝이 재빨랐다. 강지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들어섰다. 자리에 앉지 않고 지도 앞에 섰다. 붉은 펜 하나로 선을 그었다. 정문에서 통신반, 통신반에서 인사과, 인사과에서 창고, 창고에서 외곽도로, 그리고 그 선 위에 작은 점들을 찍었다. 그 점들은 어젯밤의 전화를, 삭제된 로그를, 바뀐 결제선을 의미했다. 선과 점만으로도 이야기는 충분했다. 사단장은 침묵했다. 그의 머리카락에 땀이 맺혔다. 그는 가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무엇을 부정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계산은 길수록 틈이 생긴다. 강지수는 그 틈을 기다리지 않았다. 통신반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다. 외부 번호로 발신된 짧은 통화. 길지 않았지만 연결된 장소가 문제였다. 본부 직통 교환. 상급 기관의 번호가 섞여 있었다. 소리가 낮아졌다. 방 안에 누구도 물을 마시지 않았다. 강지연은 창고에서 회수한 봉인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목에 힘줄이 서 있었다. 봉인을 탁자 위에 올리고 한 발 물러섰다. 사단장이 그 봉인을 흘낏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추락했다. 더 숨길 곳이 없다는 걸 자신이 먼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인정은 부정의 마지막 형태일 때가 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자신은 몰랐다고, 실무 라인에서 과했다며 말을 돌렸다. 강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봉인 번호를 기록지와 대조했다. 숫자 하나까지 일치했다. 경로가 닫혔다. 그때 의무대에서 소식이 왔다. 박이준 이병이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다. 강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바로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천막 안공기는 따뜻했다. 아들의 숨이 조금 더 깊었다. 그녀는 손등을 스쳤다. 열이 남아 있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아이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의 자리엔 서로의 호흡이 있었다. 충분했다. 그가 살아있다. 이 싸움의 이유가 숨쉬고 있다. 저녁이 다가오며 첫 반격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름 없는 이메일이 여러 계정으로 흘렀다. 병영 부조리를 과장했다는 익명의 주장, 피해자의 성격 문제를 암시하는 몇 줄의 문장. 모두 서툰 흔적이었다. 발신 서버는 같은 곳이었다. 강지연은 보안 장교와 함께 추적을 돌렸다. 발신 시간은 회의 직후, 발신자는 본청 내부. 의도는 단순했다. 혼선을 만들어 책임의 중심을 흐리려는 시도. 혼선은 집중으로 깨진다. 그녀는 회의실 유리문을 닫았다. 유리 너머의 움직임이 멈췄다. 밤이 내렸다. 부대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정문과 후문, 옥상과 창고, 의무대와 본청. 모든 출입 기록이 표처럼 펼쳐졌다. 그 표 위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됐다. 인사과장, 행정보급관, 통신반 부관, 그리고 사단장 운전병. 작은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엮였다. 운전병은 침묵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물건을 옮겼다. 그녀는 그를 먼저 불렀다. 젊은 얼굴에 피로가 깔려 있었다. 대답은 짧고 고르지 못했다. 손이 자주 바지 주머니를 더듬었다. 주머니 속에는 따뜻한 금속이 있었다. 외장 저장 장치의 쌍둥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너를 지키겠다고 먼저 말했다. 보호의 약속은 고백의 문을 연다. 운전병은 고개를 떨구고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다. 어젯밤 전화를 들었고 누군가의 지시가 내려왔고 서류가 있었고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창고가 비었다. 그는 자신이 옮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명령이었기 때문에 옮겼다고 했다. 복도 끝에서 헌병이 움직였다. 강지연은 손을 들어 멈췄다. 증언은 체포보다 먼저다. 체포는 문장을 닫고 증언은 문장을 연다. 지금은 열 때였다. 본청 옥상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깃발이 어둠 속에서 울렸다. 강지수는 옥상에 섰다. 어둠에 길들여진 눈이 부대의 불빛을 세웠다. 각 건물 위로 작은 별들이 박혀 있는 듯 했다. 별 3개가 어두운 하늘에 겹쳐 보였다.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상처는 움직임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규칙이 지휘였다. 전화가 울렸다. 상급기관의 번호였다. 정중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을 공유해달라는 요청, 절차를 지켜달라는 당부, 언론 노출을 피하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그녀는 모두 들었다. 듣고 짧게 대답했다. 절차를 지키되 진실을 우선하겠다. 공유하되 지위를 넘기지 않겠다. 노출을 막되 은폐하지 않겠다. 말이 끝나자 밤 공기가 깊어졌다.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잠시 흔들리고 끊겼다. 그녀는 천천히 옥상 난간을 떠났다. 복도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가벼움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본청 1층에서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고는 간단했다. 봉인 확보, 통신 경로 추적, 운전병 증언, 인사 라인 지연 시간의 확인.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 손. 그 손은 전화 뒤에 서 있었다. 상부의 그림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우리는 충분한 빛을 준비하고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문서의 그림자는 짧아졌다. 봉인된 서류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안에서는 펜이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 지시를 남겼다. 새벽 3시에 전 부대 로그를 동결하라. 그 시각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내일은 그 시각이 끝이 될 것이다. 시계바늘이 그 시간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의 호흡도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숨과 시간, 기록과 진실이 같은 리듬으로 맞물렸다. 창밖에 별 하나가 또렷해졌다. 별이 많을수록 길은 분명해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별 3개가 어깨 위에 다시 무게를 얹었다. 무거웠지만 익숙했다. 그 무게가 있어야 사람들이 방향을 잃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 본청을 뒤로하고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장면으로, 다음 명령으로, 다음 아침으로. 새벽의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본청 시계가 3번 울리자 저장장치 봉인이 다시 검정 테이프로 감싸졌다. 강지수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어젯밤 그 시각이 시작이었다. 오늘은 같은 시각을 끝으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통신, 인사, 보급, 의무 라인의 로그를 동시에 동결하라. 동시에라는 단어가 부대를 한 줄로 세웠다. 강지연은 헌병대 지휘차에 올라탔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3개 찍혔다. 본청 뒤편의 임시 보관소, 외곽도로와 이어지는 후문, 그리고 사단장 관사 지하. 어느 한 곳만 지키면 새 길이 생긴다. 모든 길을 닫아야 한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짧게 말했다. 각 지점 정시 진입. 대답은 길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어둠 속에서 분산된 발소리가 땅을 박았다. 본청 통신실 등불이 동시에 켜졌다. 통신반 하사가 장비 덮개를 열고 실을 확인했다. 장비의 불빛이 파도처럼 번졌다가 잦아들었다.
기록등은 이제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멈춘 숫자가 사건의 윤곽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강지수는 숫자보다 숨을 먼저 들었다. 공기의 속도가 달라졌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 후문 쪽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다. 헤드라이트를 껐다 켰다. 신호를 주고받는 습관은 조용하지만 흔적이 크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모자를 깊게 눌렀다. 그는 경계선에서 망설였다. 안쪽으로 들어갈지 되돌아갈지. 망설임은 늦음이고 늦음은 흔들림이다. 강지연은 그 틈을 기다렸다. 그림자가 한 발 더 들어오는 순간 투광등이 켜졌다. 정지. 단어 하나가 공기를 박았다.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소속을 묻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파견관. 소속은 본부. 명령서는 없었다. 그는 말 대신 가방을 내밀었다. 비어있는 가방은 의도가 있으며 비어있다는 사실로 증거가 된다. 가방은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우기 위해 온다. 본청 뒤편 임시 보관소에서는 봉인된 상자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헌병이 번호를 읽고 기록을 받았다. 상자와 상자 사이에 서류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얇고 길었다. 손에 들면 휘어질 만큼 가벼웠지만 제목은 무거웠다. 사고 대응 기본 절차. 부록에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심리 불안정 병사 관리 예시 문안. 문안의 첫 줄을 강지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해라는 오타가 그대로 있었다. 문서는 어제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준비된 문장이면 준비된 결론이었고 준비된 결론이면 준비된 피해자였다. 그녀는 서류를 접지 않고 봉인 봉투에 넣었다. 접히지 않은 모서리가 접히지 않은 진술처럼 반듯했다. 사단장 관사 지하의 작은 방에서는 열풍기가 아직 뜨거웠다. 종이를 말릴 때 나는 꾸덕한 냄새가 방 안에 퍼져 있었다. 바닥에는 금방 벗겨낸 파일 라벨지가 흩어져 있었다. 라벨엔 번호 대신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정리, 교체, 통합. 정리는 지우기의 다른 이름이었다. 교체는 비어있음을 숨기려는 포장이고 통합은 흔적을 묻는 그늘이었다. 강지수는 방 한가운데 놓인 파쇄기 앞에 섰다. 파쇄기가 삼킨 종이 조각의 폭과 길이가 일정했다. 일정하다는 건 손이 익었다는 뜻이다. 익숙함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익숙함은 계획이다. 그녀는 파쇄기의 먼지 주머니를 비우지 않았다. 증거는 완성된 문장보다 부스러기에 가깝다. 새벽 공기가 한 번 더 바뀌었다. 본청 옥상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같은 번호, 같은 길이, 같은 간격. 통화 연결음이 살아있는 쪽과 죽은 쪽을 나눴다. 죽은 번호에서 진실은 더 잘 들리곤 한다. 강지수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 로그만 잡았다. 그 로그는 전화를 거는 손을 거꾸로 따라가 본부 교환으로 닿을 것이다. 닿는 순간은 늦지 않아야 했다. 늦음은 기회를 주고 기회는 은폐를 낳는다. 후문에서 붙잡힌 파견관의 가방 속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가 나왔다. 작은 금속, 얇은 각인. 각인은 이 부대의 것이 아니었다. 외부 창고 표식이었다. 외부 창고는 언제나 있다. 보안에 빈틈을 낼 수 있는 안전지대. 강지연은 헌병차를 돌렸다. 외부 출입 기록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어젯밤 새벽 2시 50분. 같은 시각, 같은 길이, 같은 차.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도로가 드러났다. 외부 창고는 산길을 한 번 더 감아 올라가야 했다. 도로가 험했지만 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목이 무전기에 닿았다. 도착하면 전원 라인부터 차단. 대답이 돌아왔다. 예.
창고 앞에는 사람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가자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쪽으로 지시 내려온 일입니다. 저는 문만 열었습니다. 그는 경비였다. 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대답은 오래된 보호색이었다. 문이 열린 사이로 먼지가 나왔다. 먼지는 오래된 종이 냄새를 데리고 나왔다. 문 안은 차갑고 건조했다. 상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본청에서 본 상자와 같았고 라벨도 같았다. 다만 줄의 깊이가 달랐다. 앞줄은 가득했고 뒤줄은 비어 있었다. 뒤에 비어 있음이 앞에 가득함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강지연은 뒤줄 쪽으로 걸었다. 바닥이 차가웠다. 뒤쪽 구석에는 얇은 금속 상자가 따로 놓여 있었다. 무늬가 없고 손잡이가 작았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파견관의 열쇠는 이 자물쇠와 모양이 달랐다. 그녀는 숫자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자물쇠 옆에 작은 흠집을 봤다. 급히 닫았다는 표식이었다. 헌병이 봉인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무전을 열었다. 본청, 통신실, 보안반전 라인 연결. 연결음이 짧게 울렸다. 모든 선이 같은 곳을 바라봤다. 봉인이 붙자 작은 금속 상자는 본청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새벽빛이 골짜기를 비췄다. 골짜기 아래로 본청과 막사와 의무대가 한 화면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차를 세웠다. 어젯밤부터 붙잡고 있던 분노가 조금 다른 결로 식었다. 분노는 방향을 얻어야 힘이 된다. 방향을 얻은 분노는 움직임이 된다. 움직임은 구조를 흔든다. 본청 상황실에 금속 상자가 올라왔다. 열쇠는 맞지 않았지만 자물쇠는 오래된 종류였다. 비상 열쇠로 풀 수 있었다. 덮개가 열리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종이의 포개짐, 저장 장치의 무게, 냄새의 오래됨이 한꺼번에 나왔다. 맨 위에 문서 한 장이 있었다. 표지엔 단어가 4개였다. 문제 발생 시. 표지 안쪽 첫 줄에 쓰인 문장은 짧고 건조했다. 자해 여부 선조치 후 보고. 아래 줄에는 분류표가 붙어 있었다. 담당 결제 통보. 통보 칸의 첫 번째 이름은 이 부대가 아니었다. 본부 비서실. 그 아래 작은 별표가 있었다. 필요시 직통보고 허용.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누군가는 숨을 고르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다. 사단장은 말하지 않았다. 말할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이 증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강지수는 표지를 넘기지 않았다. 대신 손바닥으로 표지를 덮었다. 덮는 행위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순간이 있다. 그녀는 덮인 표지 위에서 손을 떼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직통이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정중했고 무난했다. 절차를 말했고 오해를 우려했다. 그녀는 길게 듣지 않았다. 지금 이 문서가 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침묵 뒤에 물음이 이어졌다. 어디서 났느냐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던 싸늘함이 어깨에서 사라졌다. 공포는 명확한 객체를 만나는 순간 형태를 잃는다. 그녀는 회의실 유리창으로 바깥을 보았다. 부대의 길이 교차하며 드나들었다. 누군가가 서 있었고 누군가가 움직였다. 움직임 속에서 숨소리가 정리됐다. 강지연이 옆에 섰다. 봉인 번호를 하나씩 확인하고 기록지에 옮겼다. 손의 리듬이 안정적이었다. 안정은 결정의 다른 표현이었다. 의무대에서 또 소식이 왔다. 아이의 호흡이 고르다. 문장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뜬 뒤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오전 9시 전 장병 교육 소집. 교육의 제목은 하나. 사람을 먼저 보라.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다.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 하나가 부대를 묶었다.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다. 본부에서 차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오늘의 방문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현장을 지키러 왔다면 오늘은 기록을 보러 오는 것이다. 기록은 숨길 수 없다. 숨기려고 할수록 더 오랫동안 남는다. 강지수는 호흡을 정리했다. 손끝이 다시 따뜻해졌다. 따뜻함은 느슨함이 아니라 준비였다. 차량이 본청 앞에 멈췄다. 검은 양복의 사람이 내렸다. 명찰은 없었고 인사는 짧았다. 그는 예의를 갖췄고 눈빛은 무표정이었다. 무표정은 피로의 다른 얼굴이기도 했다. 강지수는 자리를 권하지 않았다. 보시죠. 봉인과 기록과 로그와 문서. 문서의 문장은 서로를 가리켰고 서로를 불렀다. 남자는 종이를 넘기다 손을 멈췄다. 표지의 별표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손톱 밑에 종이 가루가 끼었다. 남자는 천천히 손을 떼었다. 조치하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방향은 길었다.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시간은 제가 정합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리켰다. 어젯밤과 같은 시각, 같은 자리. 오늘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펜을 꺼냈다. 펜은 문장을 만들지만 오늘은 증인을 만들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점점 진해졌다. 부대 곳곳에서 발걸음이 동시에 움직였다. 누군가는 교실로, 누군가는 창고로, 누군가는 의무대로. 길이 겹치고 갈라지며 다시 하나로 모였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이준아. 대답은 없었지만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보았다. 이제 남은 건 선언이었다. 기록을 지킨다. 사람을 지킨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다. 말보다 오래가는 방식으로. 방 안의 사람들은 움직였다. 문서가 옮겨지고 봉인이 더해지고 로그가 복제됐다.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졌다. 오늘은 반격이 아니라 회복의 첫날이었다. 회복은 천천히 오지만 오기 시작하면 오래간다. 부대 깃발이 높이 올라갔다. 바람이 깃발을 당겼다. 당기는 힘에 깃발은 더 강해졌다. 강지수는 창문을 닫았다. 소리가 잦아들었다. 자녀의 분노는 마음 한쪽에 접어넣었다. 대신 빈손에 책임을 올려놓았다. 책임은 무겁지만 무게가 길을 만든다. 길이 생기자 사람들의 발이 흔들리지 않았다. 시계가 9시를 알렸다. 복도에 발걸음이 모였다. 부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 시작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숨겼고 오늘은 드러낸다. 어제는 두려웠고 오늘은 서 있다. 그녀는 딸과 눈을 맞췄다. 서로의 눈 속에 같은 문장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다. 아침의 햇살이 막사 지붕을 타고 퍼졌다. 공기는 투명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부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복도마다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렸고 창문 너머로 서류를 옮기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누군가는 진실을 받아들이려 했고 누군가는 아직 믿지 못했다. 강지수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테이블 위엔 어젯밤 확보한 모든 기록이 놓여 있었다. 봉인 표시가 겹쳐 있었고 각 봉인 옆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숨겼는지가 명확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눈앞의 서류를 천천히 훑었다. 손끝이 닿는 순서가 곧 결심의 순서였다. 딸 강지연이 옆에서 간결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본부 조사단이 오전 10시 도착 예정입니다. 외부 감사도 합류합니다. 언론 대응은 보안실에서 통제 중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속도는 단단했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훨씬 선명한 얼굴이었다. 더 이상 누나가 아니라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은 우리가 숨기지 않는다. 의무대에서는 의료진이 조용히 움직였다. 박이준 이병은 여전히 의식은 미약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그가 깨어나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문장이라도. 그 문장은 이 부대의 모든 구조를 바꿀 것이다. 간호장교는 메모지에 시간과 맥박을 기록했다. 글씨는 조심스럽고 단정했다. 그 작은 기록조차 진실의 일부였다. 본청 복도 끝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다. 회색 양복, 짙은 표정, 본부 조사단이었다. 인사와 통신, 헌병, 감사 라인이 한 줄로 걸어왔다. 그들은 절차를 말했다. 강지수는 듣고 짧게 대답했다. 모든 자료는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경로부터 확인하시죠. 보고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가리켰다. 보고의 출발점, 조작의 흐름, 지시의 최종점. 붉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본부 직통 통신망이었다. 조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이 스쳤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정도의 조작이 하급에서만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그가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이건 조직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렵습니다. 강지수는 눈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군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종이를 넘기지 않았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게가 생겼다. 강지연은 고개를 들어 본부 조사단을 향해 말했다. 보고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보다 결론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건 절차가 아니라 각본입니다. 그녀의 음성은 낮았지만 확실했다. 조사단의 시선이 서로를 오갔다. 누군가가 메모를 적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통신병이 급히 다가와 수화기를 내밀었다. 강지수는 짧게 받았다. 상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본부 비서실장이었다. 군단장님,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더 이상 확대되면 불이익이. 그녀는 말을 끊었다. 불이익은 이미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을 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건 명령의 결과입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이제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그 방향을 다시 정할 때입니다. 조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군단장님, 현장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필요한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다만 결과는 이 자리에서 공유합니다. 숨기면 보고가 아니라 공모가 됩니다. 조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그 무게가 바로 책임의 무게였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구령이 들렸다. 짧고 정확했다. 부대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훈련과 점검이 아니라 정비였다. 병사들이 직접 시설을 닦고 손상된 곳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유를 몰라도 분위기를 느꼈다. 어제의 침묵 대신 오늘의 질서가 있었다.
질서 속엔 약속이 있었다. 오전 9시가 지나자 부대 강당에 전 장병이 모였다. 스피커에서 강지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명령 대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을 지키지 못한 규정은 다시 써야 합니다. 군복은 명령을 따르는 옷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를 이해했다기보다 느꼈다. 이 부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강지연은 의무대 앞에서 서 있었다. 병사 몇 명이 헌혈을 위해 줄을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작게 물었다. 소장님, 이준 병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짧게 웃었다. 곧 일어날 겁니다. 강한 아이니까요. 병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먼지 낀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 빛이 흰 시트 위에 닿았다. 아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간호장이 놀라며 소리를 질렀다. 움직입니다. 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퍼졌다. 강지수는 회의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으며 문 하나하나가 그녀를 향해 열렸다. 의무대 문 앞에서 발을 멈췄다. 천막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의 눈이 아주 조금 떠 있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다. 봤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봤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진실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천막 밖으로 나와 숨을 들이켰다. 공기에는 먼지 대신 냄새가 있었다. 오래된 녹과 흙, 그리고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 변화의 냄새였다. 본청에서는 마지막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단이 복사를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남았지만 숨길 표정은 없었다. 사단장은 별을 떼고 조용히 떠났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침묵은 퇴장의 언어였다. 부대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강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본청 계단에 섰다. 해가 높이 올랐다. 어제의 어둠이 없었다. 그녀는 작게 물었다. 이제 끝난 걸까요? 강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은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지켜야 할 때야.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의무대를 향했다. 천막 안의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이 이어지는 한 싸움은 계속된다. 바람이 불었다. 깃발이 세차게 펄럭였다. 그 소리가 곧 이 부대의 맥박 같았다. 그들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지켜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진실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은 계속 지켜야 한다. 오후의 빛이 사단 전역을 감쌌다.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보고와 점검, 진술서와 서명, 서류들이 쌓이는 속도가 부대의 맥박처럼 일정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끝내 기록하려 했다. 진실이란 언제나 그 두 힘이 맞부딪힐 때 드러나는 것이었다. 강지수는 본청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창문 밖으로 정문이 보였다. 하루 전 자신과 딸이 그곳에서 모욕을 당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때와 지금의 위병소는 달랐다. 경계병들이 바짝 선 자세로 근무를 섰고 방문객을 응대하는 태도는 정중했다. 불과 하루, 그러나 이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통제나 두려움이 아닌 스스로 긴장을 세운 공기였다. 그녀의 책상 위엔 조사단이 남기고 간 최종 보고서 초안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단 3단어가 적혀 있었다.
지휘라인 개입 정황.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문장 사이의 여백이 말하고 있었다. 그 개입이 상급 부대, 심지어 본부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종이를 넘길수록 문장은 단단해졌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문제는 선택이었다.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연이 들어섰다. 피로가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운전병의 진술입니다. 어젯밤 추가로 기억해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강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전날 밤 사단장 차량이 부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목적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트렁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부대의 경계선 밖, 허가되지 않은 이동. 그것은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니었다. 그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무엇을 옮겼는지가 중요했다. 진실은 항상 작은 틈에서 흘러나온다. 그녀는 서류를 접었다. 그 차, 지금 어딨지? 정문 뒤 보급 창고입니다. 헌병이 봉인했습니다. 좋아. 봉인을 풀지 말고 본부 조사단이 도착하면 함께 열도록 해.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이제 이 일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본부만이 아니라 국방부까지. 강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그래야 다시 무너뜨리지 못하지. 저녁이 다가오자 부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각 중대는 정상 근무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표정은 달랐다. 누구도 떠들지 않았고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행동했다. 두려움이 아닌 긴장, 복종이 아닌 자각. 부대는 오랜만에 제대로 선 상태였다. 의무대 천막에서는 박이준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침대 옆에는 그의 누나 강지연이 서 있었다. 모니터의 초록 불빛이 일정한 박동으로 깜빡였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어린 시절 동생이 열이 나서 밤새 곁을 지키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랑 누나가 있잖아.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통했다.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이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지연은 놀라서 손을 잡았다. 그의 눈이 아주 천천히 떴다. 그리고 입이 미세하게 열렸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다. 누나 다 봤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알아. 다 봤어. 그리고 다 끝낼 거야. 그 시각 본청 지하에서 헌병이 움직였다. 사단장 차량의 봉인이 해제되고 있었다. 금속 고리가 떨어지자 차 문이 열렸다. 내부는 깨끗했다. 그러나 트렁크 안쪽 바닥이 이상했다. 두께가 달랐다. 헌병이 손으로 눌렀다. 미세하게 올렸다. 바닥판이 이중 구조였다. 나사를 풀자 얇은 틈이 열렸다. 그 속에서 회색 서류철 2권이 나왔다. 태풍건설 납품 내역서 그리고 28사단 장비평가 보고서. 표지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밀. 헌병이 숨을 삼켰다. 군단장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지수는 조용히 내려왔다. 트렁크 안의 서류를 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문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부대 내 건설 사업과 방산 납품, 그리고 그 대가로 이뤄진 특정 간부들의 인사 이동 명단. 모든 선이 하나의 이름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철민. 그 이름을 보자 어제부터의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그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다. 자신의 부하 민간 협력업체, 심지어
일부 본부 라인까지. 강지수는 서류를 들고 고개를 들었다. 이건 부대의 문제가 아니다. 군 전체의 병폐다. 이걸 덮으면 군은 죽는다. 강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덮지 맙시다. 그 대신 확실하게 공개합시다. 밤이 찾아왔다. 본청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려워했고 누군가는 안도했다. 그러나 모두가 느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새벽 2시 강지수는 보고서를 정리했다. 봉인 서류 2개, 통신 로그, 진술서, 그리고 차량에서 나온 기밀 문서 모두 한 박스로 묶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종이에 사인을 했다. 보고 경로 육군본부 감사실 국방부 장관 직보. 사인을 마친 손이 잠시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다. 부대 정문 위 깃발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히 펄럭이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다. 진실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맑았다. 강지연이 복도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엄마, 오늘은 잠 좀 자요. 아직 보고가 남았어. 그 보고는 내일 해도 돼요. 오늘은 우리 둘 다 사람으로 좀 쉬어요. 강지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오늘만큼은 군단장이 아니라 엄마로 있을게. 그녀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섰다.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사라지듯 부대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쳐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준아, 이제 괜찮다. 엄마가 다 봤다. 누나도 봤다. 그리고 이 군이 이제 다시 일어설 거야. 그녀의 눈가에 빛이 번졌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새벽의 햇살이었다. 하늘이 밝아졌다. 부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시작은 어제와 달랐다. 명령이 아니라 양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강지수는 문서를 들고 걸었다. 그 발걸음이 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고 있었다. 아침의 공기가 유난히 투명했다. 하룻밤 사이 부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어제까지의 침묵은 사라지고 이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기가 아니라 눈을 뜬 이들의 각성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웠고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이제 다시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강지수는 집무실 창문을 열었다. 먼 산의 능선 위로 붉은 빛이 번졌다. 그 빛은 마치 새로운 군의 혈관처럼 퍼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봉인 서류가 남아 있었다. 표지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완료 보고. 그녀는 사인을 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았다. 긴 여정이 끝난 듯 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다. 보고는 끝이 아니다. 책임이 시작되는 자리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지연이 들어왔다. 군복의 주름은 단단했고 눈빛은 맑았다. 국방부 장관 직보 일정이 잡혔어요. 오전 10시 본청 영상 회의실입니다. 그래, 이제 마무리하자.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걸음이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가 이 부대의 새로운 맥박 같았다. 회의실에는 각 부서의 대표와 헌병대, 조사단 인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정위치에 서 있었다. 긴장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다. 강지수는 단상 앞에 섰다. 어젯밤 우리 부대는 스스로의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부끄럽지만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사람을 잃고 군기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새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보고서 최종 결재자는 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는 본부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게 직접 올라갑니다. 그게 옳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의 목에서 삼킨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이 문건은 부패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부대의 각성 기록입니다. 숨기면 다시 썩습니다. 드러내면 아픕니다. 하지만 아픔이 곧 회복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군복을 입은 이들의 마음속에 박혔다. 회의가 끝나자 강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옷을 벗을 거예요. 괜찮아요? 강지수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군은 옷으로 존재하지 않아. 군은 사람으로 존재해. 사람을 바로 세우면 옷은 새로 입히면 그만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 시각 의무대 천막에서는 미세한 기척이 일었다. 박이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곧 안정되었다. 간호장이 황급히 달려나가며 외쳤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복도를 타고 본청까지 전해졌다. 서류를 들고 있던 강지수의 손이 멈췄다. 모든 보고보다 그 한마디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곧장 의무대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아들의 시선이 그녀를 찾아왔다. 눈빛은 아직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이주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이었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았어. 그냥 믿었어. 엄마가 올 거라고. 강지수는 말없이 그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번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다 이겨냈다는 안도의 증거였다. 밖에서는 군악대의 점호 소리가 들렸다. 짧고 단단한 구령이 아침 공기를 갈랐다. 부대 깃발이 천천히 올라갔다. 어제보다 더 힘찬 바람이었다. 강지연이 의무대 문 앞에서 경례를 붙였다. 충성, 부대 복구 및 인원 점검 완료했습니다. 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누구도 잊지 말고 누구도 숨기지 마라. 그녀는 의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다. 햇살이 군복 위에 부서졌다. 새벽의 싸늘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도 딸도 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 싸움은 결국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늘은 맑았다. 깃발은 펄럭였다. 군의 상처는 남았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있었다. 강지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지킨다. 이 아들과 이 군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강지연이 곁에서 발을 맞췄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정문을 지나 부대 도로를 울렸다. 그 길 위로 아침 햇살이 길게 흘렀다. 그것은 부활의 빛이었다.